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지금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좀 연결해 보죠. 홍익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네. 이제는 경찰개혁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이 촛불혁명의 가장 큰 그 과제가 권력기구에 대한 개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무사령부를 사실상 재편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그리고 이제 경찰, 심지어 우리는 국정원법까지 이미 제출이 돼 있는데 법안 통과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위한 권력기관의 개혁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앞뒷면 같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개혁을 마무리해야만 검찰개혁의 나머지 조각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은 더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실상 검찰이 경찰을 하급기관처럼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수사나 어떤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협력 파트너라기보다는 상하관계와 같은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도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이 경찰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을 바꿔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견제 감시 당하지 않으면 또 경찰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도 저희가 많이 봐왔죠. 실제로 내무부 하에 있었던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보면 치안본부라고 해서 경찰 권력이 사실상 청와대 또는 이 여당에 거의 종속돼 있다 보면서 정치화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럼 경찰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는 알려진 바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게 가장 크게 나와 있었는데 그거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과제가 몇 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이제 자치경찰제 문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근간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게 하나 과제고, 두 번째는 현재 수사 본부를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성을 강화해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또는 경찰청장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경찰의 개편,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이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경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민간기구, 그러니까 민간과 국가 경찰을 함께하는 그런 기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네요. 네. 자치경찰제,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이거는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없는 겁니다. 신설되는 겁니다. 이걸 신설해서 경찰청 외곽 조직으로 따로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경찰청장이 함부로 수사권을 지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두지만 수사권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무슨 장치가 있는 거예요? 수사권 개입을 최소화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 수사에 대한 수사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돼 있고, 그런 경우에 경찰위원회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개입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마음대로 경찰청장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마라 또는 수사를 더 강화해라 이런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국가수사본부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강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라인에 있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지방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 수사본부에다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경우 어떤 전국적인 테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해야 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수사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각 지방수사본부 이 신설과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는 함께 가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적하신 게 정보경찰 뭐 폐지라고 봐야 할까요? 개편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번에 검찰 인사 과정에서도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그 세평을 정보경찰들이 수집해서 그걸 청와대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게요. 예. 과거에 그것을 해왔던 기구가 국정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지금 검찰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인사평가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인사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나 예. 그 경우에 과거에는 국정원이 그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정원법이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사실상 국내 소위 IO라고 해서 기구에 가는 그런 요원들에 대한을 다 폐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로서는 경찰밖에 없고 이미 그것은 경찰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공개된 내용이고 비밀리에 진행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약간 언론에서 좀 부정확하게 다뤄진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보경찰 개선의 핵심은 과거에 이 정보경찰이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건으로 확인된 내용이지만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뒷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 정보 보고 올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최소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해쳤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세평 수집 이거는 불가피한 겁니까? 있어야 되나요? 그 경우에는 인사검증기관 청와대라든지 인사검증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일상적으로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게 예를 들면 홍익표라는 사람의 인사검증을 하기 필요로 해서 경찰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일상적으로 홍익표라는 사람을 감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복을 올리는 건 좀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요청하면 그때만 주변 사람들 탐문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동의하에 인사검증 동의한 사람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국정원이 그걸 할 때는 각 기관에 상시적으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이 그 기관에 있는 일상적으로 간부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두루두루 얘기를 들어오고 하면서 정보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일절 안 하다가 인사 요인 생겼다고 갑자기 저 정보경찰인데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제도화해야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할을 FBI 같은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FBI까지 동원돼서 예를 들면 인사요원이 생긴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 예를 들면 대학교 동창들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마리아나 같은 거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과거에 어떤 이런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걸 다 탐문을 합니다. 조사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세평이라는 게 현재뿐만 아니라 주로 인사 고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그거를 정밀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 조금 더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가다듬으면서 좀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고요. 앞에 이제 좀 몇 가지 중요한 경찰 개혁의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법 개정 사안입니까?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법 개정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홍익표 의원께서 이 내용들을 다 망라한 법 개정안을 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정보경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법안을 냈고 정보경찰 관련된 부분은 소병훈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 당론으로 정해졌습니까? 이것도? 네, 그때 제가 금년 3월에 법안 제출할 당시에 여러 차례 경찰, 행정,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청와대 자치균형발전실하고 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당정까지 합의가 된 내용이다? 네, 당정청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경찰은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경찰도 이 안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아, 경찰의 의견도 반영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야당은요? 야당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등을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법에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법이 처음에 발의하자마자 사개특위로 넘어갔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요. 그래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다가 다른 법안들은 예를 들면 공수처 등의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는데 이 법안은 그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 사개특위가 7월에 가서 해산되고 난 이후에
그 8월이 돼서 행안위로 다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해당 네. 법안이. 네. 그래서 이 법안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행안위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예. 정개특위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예. 야당이 그때 반대한 이유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예. 검찰 개혁을 반대하다 보니까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반대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묶어서 종전의 반대했다. 같은, 예, 같이 반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묶어서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때 왜 어떻게 가정이 됐는지 지금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왜 빠졌어요? 그때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셨나요? 예, 저는 사개특위 위원은 아니었고 어허. 5월 달에 이것을 그 패스트트랙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합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야당은 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경찰 개편까지도 반대했다고 하시지만 이제는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는 야당으로서는 경찰의 힘을 빼는 자치경찰제나 뭐 수사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제한 이런 것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하고 그리고 국정원법도 이미 저희가 제출했거든요. 예. 그 국내 정보 사찰할 수 없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야당이 적극성을 갖고 예. 법안의 속도를 내는 것이 맞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이거 가지고 좀 야당하고 협의하자고 여당이 요청은 하나요?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행안위 내에서도 논의를 해볼 생각이고 또 먼저 우선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예. 자유한국당 측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총선 90일 남았는데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설치가 7월 이후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하면 5월에만 법안이 늦어도 2월 달에 법안이 통과되면 제일 좋고 예. 만약에 2월의 논의를 바탕으로 총선 이후에 5월 국회가 또 열립니다. 알겠어요. 네, 통과만 돼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뭐 먼저 좀 여당이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